지난 토요일 세계의 중심 뉴욕 맨해튼이 코리아로 물들었습니다. 5년 만에 재개된 코리안 퍼레이드에 아담스 뉴욕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도 함께 행진했습니다. 새로운 허리케인 밀튼의 세력이 급격히 강화하고 플로리다주 템파베이 지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힐린의 피해에서 아직 복구 작업 중인 해안 주민들에게 다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초등학생이 백인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 등 한인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은 레바논에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145명이 미국이 준비한 비행기 2대를 타고 대피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내년부터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 지역을 확대합니다. 내년에는 뉴욕과 뉴저지 등 24개 주 3천만 명이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세계의 중심 뉴욕 맨해튼이 코리아로 물들었습니다. 5년 만에 재개된 코리안 퍼레이드로 한인들의 행렬이 맨해튼을 가로질렀는데요. 아담스 뉴욕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도 함께 행진해 높아진 한인 사회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맨해튼이 코리안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뉴욕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이벤트인 코리안 퍼레이드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토요일 정오 맨해튼 38가를 출발한 행렬은 6th 애비뉴를 따라 행진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뽐냈습니다. 뉴욕 취타대를 시작으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뒤를 이었으며 뉴욕시경 악대 뒤로 그랜드 마샬이 행진했습니다. 올해 그랜드 마샬에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그레이스 맹,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 등 뉴욕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높아진 한인사회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퍼레이드는 18대의 꽃차와 뉴욕 일원 50여 개의 주요 한인단체와 기업들이 함께했으며 2시간여 펼쳐진 퍼레이드 내내 인도 양쪽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5년이죠. 우리 한인들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변화도 있었지만은 또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약간의 그 커뮤니티의 디렉션이 바뀐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전통이 살아있다. 거기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향후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2가 한인타운은 거대한 야외 장터로 변했습니다. 입구에서는 500인분의 대형 비빔밥이 비벼지고 거리 양쪽에 자리한 부스에는 다양한 한식과 우리 전통 놀이까지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뉴요커들은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새로운 허리케인 밀튼이 세력이 급격히 강화하고 플로리다주의 템파베이 지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힐린의 피해에서 아직 복구 작업 중인 해안 주민들에게 다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밀튼은 6일 오후 템파만의 서남서쪽 해상 800마일 지점에서 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대 풍속인 시속 80마일로 육지를 향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커진 밀튼은 9일 플로리다 템파만에 상륙해 중부를 가로질러 대서양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의 67개 카운티 중에서 51곳에 주 비상사태 선언을 연장했습니다. 이곳에는 플로리다주의 2,300만 인구 가운데 90%가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허리케인 피해를 입어 복구 중인 팬핸들 지역은 이번에는 대체로 무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주민들은 앞으로 정전과 통신, 교통 두절에도 대비해야 하며 최소 일주일치의 식품과 식수를 준비해서 대피를 시작해야 한다고 디센티스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주 비상대책본부는 어제 주지사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플로리다주의 인명구조자원과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플로리다 비상대책본부의 케빈 거스리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어쩌면 2017년 허리케인 얼마 이후 최대의 주민 대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넬라스 카운티의 모든 학교들은 7일 허리케인 밀튼에 대비해 휴교에 들어갔고 템파 시내에서는
모든 주유소가 홍수를 피해 대피시키려는 자동차에 대해 연료와 전기를 무료 충전해주기로 했습니다. 힐린 이후 피해 복구와 잔해물 제거를 위해 인근 주에 파견된 4,000명의 주 방위군 병력도 플로리다 주로 돌아와 밀튼의 피해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디샌티스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정부가 날씨를 통제하고 있다는 등의 황당한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방재난관리청 예산 수십억 달러를 이민자 지원에 사용해 허리케인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돌볼 수 없다는 거짓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힐린이 지난주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6개 주를 핥히고 지나간 후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거짓된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날씨를 통제하고 있으며 허리케인은 기업들이 지역에 매장된 리튬을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폭풍이며 공무원들이 고의로 시신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 등입니다. 공화당 강경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자신의 X 계정에 그렇다, 그들은 날씨를 통제할 수 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다고 음모론에 동조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행정부의 힐린 대응을 비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재난관리청 예산 수십억 달러를 불법 이민자 지원에 사용한 탓에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도울 자금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거짓이라며 이주민에게 주택과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재난구호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선 캠프는 연방재난관리청 예산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음모론이 일파만파 번지자 정부 기관과 공무원들은 대응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너무나 많은 소문의 표적이 되자 웹사이트에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대응 중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의 SNS에서 연방재난관리청의 재난 대응 절차를 직접 설명하는 등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양상이 계속되면서 일부 주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낙태약을 비축하고 서둘러 환경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서해안에서 동부까지 민주당 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승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한다면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낙태, 이민, 환경 등 분야에서 연방 정부가 간섭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트럼프 프루핑을 진행 중이란 것입니다. 워싱턴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은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주 정부 차원에서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주들은 지난해 낙태 반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통해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자 여성의 생식권 보장을 이유로 약품 비축 결정을 내린 곳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인 스텔란티스와 올해 초 환경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주 정부들로부터 승용차와 트럭 등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정할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6일에는 체외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선 다수의 난자를 채취해 인공수정한 배아 중 일부만이 자궁에 이식되고 나머지는 폐기된다는 이유로 체외 인공수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와 하와이 등지에선 동성 결혼 보호를 위한 주 헌법 개정안이 내달 5일 총 대선과 동시에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민주당 주 정부들은 트럼프 집권 시 쏟아져 나올 환경, 이민, 민권 관련 우양우 정책들에 대항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입니다. LA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초등학생이 백인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 등 한인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USA에 따르면 한인 학부모 A씨는 지난달 19일 LA 라치몬트 차터스쿨에서 1학년인 자녀가 학교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이 아이의 목을 조르고 손을 비틀며 무릎으로 눌러 제압했다며 발목을 잡아 질질 끌고 다니거나 훌라후프에 가둬 심하게 흔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총 6명으로 모두 백인이며 당시 또 다른 한인 학생 1명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폭행으로 A씨의 자녀는 손에 상처를 입었고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즉시 교사와 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 측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 B씨도 유사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B씨는 우리 아이도 4명의 백인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훌라후프에 가두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의 고통보다는 학교의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B씨는 학교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 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경찰 보고서와 병원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은 레바논에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145명이 미국이 준비한 비행기 2대를 타고 대피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각각 300명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 2대가 145명을 태우고 베이루트를 출발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지금까지 미국은 600명의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및 그들의 직계 가족에게 비행편을 제공해 레바논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무부가 지난달 24일 이후 레바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좌석 총 2,600석을 준비했으며 수백 명이 이를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말 미국 시민들에게 레바논을 오가는 민항기가 남아있을 때 레바논을 떠나라고 권고하면서 레바논에 체류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달부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폭격을 이어왔으며 지난 1일부터 제한적 지상전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은 레바논에 비행기를 보내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내년부터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 지역을 올해보다 2배 확대합니다. 올 시즌 시범 운영에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내년에는 3천만 명이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최근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 지역을 현행 12개 주에서 24개 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이렉트 파일은 연방과 각 주에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IRS 자체 서비스입니다. 이용 가능 대상은 임금소득, 소셜연금, 실업수당 1,500달러 미만의 이자소득 보고자입니다. 내년부터는 1,50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이나 은퇴계좌를 통해 수익을 보고하는 납세자로 혜택이 더 넓어집니다. IRS는 2025년 세금 보고 때는 24개 주에서 3천만 명 이상 납세자가 다이렉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세금 보고 시즌에는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서 14만 명의 납세자가 9천만 달러 이상의 환급을 청구하고 세금 보고 비용으로 56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된 다이렉트 파일은 납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데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다이렉트 파일은 납세의 의무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납세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뉴욕 가정상담소가 이번 주 가정폭력 종식을 위한 침묵행진을 개최합니다. 가정상담소는 침묵행진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방지의 달을 맞아 오는 11일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침묵행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침묵행진은 11일 오후 4시 플러싱 109 경찰서 앞에서 출발 퀸즈 도서관 앞 광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은 특별히 올해 침묵행진에서는 가정폭력 생존자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 자신의 얘기를 공유할 것이라며 다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행사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시위 방법 중 침묵행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 대부분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앤 김 매니저는 가정상담소는 침묵행진을 통해
생존자들에게 희망, 치유, 정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가정폭력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이겨낸 이민 생존자들의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27주년을 맞는 뉴욕 가정상담소의 침묵 행진에는 30곳 이상의 기관이 협력단체로 참여해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4일 발표한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 포상자 명단에 따르면 총 91명의 수상자 중 뉴욕 일원에서는 장용진 키스그룹 회장을 포함해 개인 4명과 단체 1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게 된 장 회장은 미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며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포장 수상자로 선정된 이명빈 한미충효회 회장은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쓴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임 회장은 플로싱 경로센터를 설립해 수백 명에게 매일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노인 대상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외 제1위 한미장학재단 회장과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각각 대통령 표창을, 서지영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 51분께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카운티 온타리오에서 남동쪽으로 2.48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3.54마일로 발표됐습니다. 여러 차례 여진이 이어졌으며 가장 강한 여진은 6일 새벽 4시 4분께 발생한 규모 2.5의 지진이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발생 깊이가 얕아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LA, 오렌지 카운티의 여러 지역에서 느껴졌으며 북부 샌디에고 카운티까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의 농장 근로자 2명이 N5N1으로도 알려진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국은 이 2명의 농장 근로자가 병든 젖소에 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2사람 모두 결막염을 포함한 경미한 증상만 있으며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로써 미국 전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감염된 가금류나 낙농장 근로자입니다. 지난 8월 미주리주에서는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조류 AI의 인체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환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CDC와 FDA는 지난 2일 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약국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가짜 약국들은 처방전 없이 ADHD 치료제, 에더럴 대체제와 인기 있는 체중 감량약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허가되지 않은 가짜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짜 처방약들이 안전성과 효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약 등 중독성 있는 약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약국 이사회 협회에 따르면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중 약 95%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53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모두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침 저녁은 쌀쌀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